지능이 높은 아이들도 까다로운 기질이 있고요. 까다롭고 예민할수록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은 지능이 있더라도 너무 까다롭고 예민해서 못 배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아빠가 10분만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인데 1시간 놀고 나중에 인내력이 바닥나서 나한테 화를 내면,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앞에 놀아준 거 다 날라가고 혼난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이 바쁜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너무 바쁘면 이것만이라도 해주세요. 한 5분, 10분 시간 내서 이것만 해줘도 달라집니다.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5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눈 맞춤이 안 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눈 맞춤을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타인의 정서를 잘 못 읽어요. 그리고 진심을 잘 못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제가 브루스 PD님한테 네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러면 뭐야 이러는 건데 네. 소름. 다르죠.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렌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느린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의 저자이신 김미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산 하하 가족 상담센터에서 놀이심리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미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 이 부분은 좀 느린 거 아닌가? 또래보다는 발달이 더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느끼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느린 아이에 대한 오해와 실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부모님들 측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걱정이 앞서서 느린데 바로 장애 진단으로 껑충 뛰어서 넘어가 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느리면 얘는 이제는 어떤 진단을 받게 될 거야, 아니면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 얘는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사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겁이 나서 우물쭈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십니다. 사실은 느리다고 하면 뭐 12개월, 36개월 이렇게 느리지는 않거든요. 아주 특이한 거나 특이성을 가진 친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골든타임을 잘 지켜주면 발달 지연에서 정상 발달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시면 좋은 시기를 놓칠까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첫 번째는 아이를 너무 발달이 느리다고 겁내지 마셔라. 두 번째, 느린 것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관찰자가 되세요. 그래서 얘를 계속 째려보는 거죠. 좋아졌나? 좋아졌나? 이 포인트인데 얘는 왜 이런 말을 했지?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뜨면 계속 그 알고리즘으로 가잖아요. 무서운 말만 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쪽에 가둬서 우리 애기를 발달이 느린 아이에서 좋아지게 만들리라, 이런 측면으로 가버리시면 아이도 느껴요. 얘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숨기도 하고 오히려 더 발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발달이 느린 건 아이가 무언가를 배울 때 좀 느리게 습득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떤 애들은 그냥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빠 따라서 막 이렇게 슉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 커피가 맛있을까? 뜨거울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자체가 찰랑찰랑거리는 저 검은색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이미 들고 마실 때 얘는 이렇게 계속 쳐다만 보면 좀 못 배우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빠르게 배울 때 이 친구는 자꾸 뒤처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빠르게 배우지 못하고 계속 관찰만 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내 것을 학습하고 내 것화 시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저해해야 하는 요인들에게는요, 뭐 유전적 요인도 있을 거고요, 환경적 요인도 있을 거고요, 생태학적 요인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질적 요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건, 내가 우리 아이의 기질을 일단 알고 얘가 어떤 것에 까다롭고 예민한지를 알면
우리 아이가 훨씬 발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까다롭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요, 무언가 배울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PD님이랑 저랑 네네. 앉아있죠? 네네. 근데 여기에는 감각이 몇십 가지의 감각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쵸? 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빛도 나오고, 그쵸? 뭐 소리도 들리고, 네. 에어컨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쵸? 네. 여기 뭐 커피 소리도 들리고, 네. 향기도 냄새를 맡게, 이 냄새가 아이들한테 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보여요. 자, 근데 여기서 PD님이랑 저는 우리 둘이 눈을 맞추기로 했어 하고 약속하고 앉았나요? 아니죠. 그쵸.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눈을 보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따라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꾸덕여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 강도가 다 똑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의 강도, 아빠가 나를 보는 것, 소리 나는 것, 그래서 모든 게 같이 들어오면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 똑같이 불편하고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까다롭고 예민한데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부분들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까다롭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중하기 힘든 거예요. 까다롭고 느린 아이들은요, 왜 배우는데 오래 걸리냐면요. 네.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봐봐, 기억이야 하면 이 사람의 걸 보고 따라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까다롭고 느린 아이들은 그 경험을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해줘야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아이를 한 3번 가르쳐요. 근데 생각보다 안 따라와. 옆집에 뒷집에는 한 2번이나 1번 하면 물론 하거든요. 우리 애는 4번에서 5번이나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10배의 노력이 필요한 아이인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피드백이 빨라야 무언가 가르쳐줄 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중도 포기들이 많으세요, 부모님들이.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 까다롭고 느리고 다른 아이보다 10배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혹시 지능이 낮거나 학습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지능과 기질과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라서 네. 그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능이 높은 아이들도 까다로운 기질이 있고요. 까다롭고 예민할수록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은 지능이 있더라도 너무 까다롭고 예민해서 못 배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다고 해서 학습 능력과 결부시키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들을 하실 가능성들이 있죠.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 아까처럼 째려보고 기어이 승리해내리라. 역전하겠다. 역전하겠다. 극복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얘도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근데 아이가 사회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얘가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어느 정도의 티나지 않게 아이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이의 기질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어울려 사는 사회 안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놀이치료의 또 전문가신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놀아주세요. 놀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놀이의 본질은 노는 거죠. 내가 재밌어야죠. 정말 중요한 정답, 딩동댕. 네. 즐거움이에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놀이 학습에 놀이 학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의 사심이죠. 놀이로 꼬셔서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즐거움과 창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놀이의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자동차 미는 게 너무 좋은데 엄마는 저놈의 자동차 미는 놀이를 365일 하고 있으니 너는 좀 다양성이 없니? 뭐 이러면서 이것도 좀 해봐. 이것들 그래서 갑자기 옆에 너무나 생뚱맞은 네. 음식 만들기라든지 아이 입장에선 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되 자연스러운 확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놀이를 할 때 자동차 이외에 음식 만들기를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자동차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하고 엄마가 모델링을 보여준다든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단어를 알려주고 싶잖아. 사과, 애플 막 이러면서 그 갑자기 막 영어와 온 모든 것이 막 그래서 갑자기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사과라는 게 너무 부각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놀이평가라는 걸 해요. 상담센터에서.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노는 걸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말을 한 80% 하시고 애는 어느 순간 손만 놀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사실은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아이의 놀이를 뒤따라가셔라.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개입하고 싶어 할 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친구랑 얘기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자기 야 사과 맛있지 않냐? 달콤해. 달콤해. 이건 영어로 스윗.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스윗은 배울 수 있어요. 네. 스윗은 확실히 배워요. 근데 뭘 못 배우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못 배워요. 그래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애가 됩니다. 사과는 애플이잖아. 그래서 부모가 놀이를 해주실 때는 첫 번째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놀이예요. 그런데 느린 아이들은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에 한 80%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힘 20%만 빼라. 허벅지를 꼬집어라. 엄마 아빠가 알려주고 싶은 만큼 아이가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총량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키나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제공하면 오늘은 너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유튜브 채널을 딱 봐서 가든 패밀리를 봤어. 그러면 오늘은 이제 1등급 엄마처럼 누구야? 이리 와라. 이러면서 근데 오늘은 남편이랑 싸웠어. 너무 화가 나. 왠지 미워 보여. 그래서 오늘따라 좀 거친 말이 나가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교육이 비일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태도 검사에서 비일관성이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제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어떻게? 내가 10분만 놀 수 있는 사람이면 10분만 열심히 놀아줘라. 근데 그거는 누가 아냐면요. 옆집 아빠는 1시간을 놀아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알아. 내 스스로가. 알죠. 그쵸? 모르시겠으면 옆에 타이머를 재놓으세요. 타이머를 하나 딱 갖다 놓고 한 3일을 재봐요. 그럼 평균값이 나오죠. 그죠. 내가 얘랑 노는데 어느 순간 흐리멍텅해지고 자꾸 핸드폰이 손을 찾아가는 순간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게 1분일 수도 있고요. 30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게는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평균값이 예를 들어 10분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10분을 아주 열정적으로 놀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분 외의 시간은요? 10분 외에는 아이들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또 놀아줘. 그러면 엄마 아빠는 거기서 이제 뭐가 올라와요? 죄책감. 죄책감이 올라와서 어떤 부모님들은 놀아주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칼같이 끊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이는요. 부모님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10분만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인데 1시간 놀고 나중에 인내력이 바닥나서 나한테 화를 내면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앞에 놀아준 거 다 날라가고 혼난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이 바쁜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네. 다른 건 모르겠고 너무 바쁘면 이것만이라도 해주세요. 한 5분, 10분 시간 내서 이것만 해줘도 달라집니다.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5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일단 퇴근을 하고 들어와요. 엄마 아빠의 눈에는 아이들도 보이지만 아이를 안는 순간 집의 환경을 스캔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죠. 근데 그때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를 안고 그 안는 것에 집중해서 10분을 충분히 먼저 놀아줘라. 근데 그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고 있고 1번은 너야. 내가 너한테 1번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해줘야 될 게 눈맞춤이에요.
눈 마주쳐. 눈 맞춤은요, 생각보다 많은 걸 얘기해요. 눈은요, 밖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느린 아이의 경우, 또 느린 아이가 아니어도 눈 맞춤이 안 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눈 맞춤을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타인의 정서를 잘 못 읽어요. 그리고 진심을 잘 못 받아들여요. 와이프랑 싸웠어요. 근데 와이프가 핸드폰을 보면서 미안해. 그러면 어때요? 진심이 안 느껴지죠. 진심. 그쵸. 때로는 저희가 부모라서 아이가 약간 외계에서 온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진심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지 내가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것과 괜찮아. 또 하나. 눈 맞춤이 됐으면 괜찮아. 어우, 잘했어. 잘했어. 이 접촉과 3단 콤보를 들어가셔야 돼요. 안고 눈 마주치고 괜찮아.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이 짧은 순간 안에도 생략된 대화들이 막 오가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라. 아이마다 발달 수준이 달라요. 요 연령에는 이렇게 발달해요 라고 나와 있는 발달표들이 꽤 있거든요. 그 발달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아이가 그 발달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한두 달 차이 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체크해 보셔야 될 건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현저하게 한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 네, 그러면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병원이든 상담센터든 데리고 가셔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3살인데 얘 놀이 수준이 지금 보니까 2살 같아요. 그러면 엄마의 목표는 3살처럼 놀아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머님은 3살처럼 놀아주고 싶기 때문에 4살처럼 놀아줘요. 선행놀이. 선행놀이. 그러면 얘는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2살의 놀이 수준이고 어떨 때는 1살의 놀이 수준인데 3, 4세는 전혀 맞지 않는 놀이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연령의 놀이로 해주셔라. 그 안에는 우리 아이가 자주 쓰는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애들이 남색 콘크리트 박스 뭐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가 평소에 무슨 말을 자주 쓰는가? 예를 들어 엄마 빵빵 하면 엄마가 언어를 많이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건 빵빵 지나갔어. 이렇게 해주시면 될걸. 빵빵 아니야. 빨강색 스포츠카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놀이부터 아직은 뭐 역할놀이를 못하는 단계예요. 근데 엄마는 역할놀이를 빨리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물을 쏟아버리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공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러면 아이는 소화 못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좌절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양육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울이 오시기도 하세요. 헛수고하지 않는 건 아이가 물을 따르고 있으면 나는 새로운 종이컵 갖고 와서 물 따르고 나도 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 아이의 이해력을 높이는 대화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아이의 말을 잘 따라해 주셔야 해요. 언어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엄마, 나 힘들었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 너 힘들었구나.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누가 얘기할 차례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 왜 힘들었는지, 네. 얘가 무슨 상처 받았는지, 뭐가 힘들었어? 왜, 누가 그랬어? 뭐 이러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압박스러워요. 이거는 느린 아이든 일반 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냥 머리에 넣고 훈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상담하시는 부모님들은 너무 앵무새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다가 빵 터지셔서 웃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아이일수록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 주셔라. 요렇게 조금 높은 목소리 톤. 그리고, 와, 띠띠빵빵, 칙칙폭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잘 봐요. 그래서 네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재미있는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아이가 습득하는데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셔서 하나, 두 개로 막 돌려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레퍼토리가 없으니까. 아. 네이버 사전을 키세요. 아. 네, 켜세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머리에 넣으세요. 그리고 감정 단어도 외우세요. 전문가처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노력을 압니다. 말이 안 돼도 너무 웃기잖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쵸. 즐거움을 공유하다 보면 즐거움 공유를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왜 즐거움 공유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즐거워야 반복해요. 그게 학습의 핵심 포인트예요. 즐겁지 않으면 사람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아이가 하는 행동을 마치 축구 해설가가 된 것처럼 얘기해 주셔라. 아이가 이제는 엄마 아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 정도 발달 단계에 올라가면 부모님은 뭘 해주시면 되냐면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추임새 있게 넣어주시면 돼요. 왜 아버님들한테 애를 보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 제일 속상한 거 그냥 보잖아요. 봤어. 보잖아. 나 지금 눈 맞춤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까 놀아주라는 그 10분 안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요. 아이를 열심히 보고 아이랑 충분히 교감을 했으면 와,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 좀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한테 해주시는 거야. 돌려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 말들이요. 그럼 이걸 몇 살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성인까지요. 자, 그럼 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말 다 따라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목소리 톤, 단어. 그래서 발달 수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브루스 PD님한테 네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러면 뭐야 이러는 건데 네. 보고 경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오, 소름. 다르죠. 다르죠.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 너 설거지 너무 잘한다 하고 남편이 지나가요. 열받죠. 열받죠. 설거지 애쓴다. 설거지 하고 있구나. 아이고 애쓰네. 아까 그 접촉처럼. 아우 하네. 설거지 할 맛이 나지.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블럭을 쌓는데 막 넘어져.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 블럭을 이렇게 싸라고. 몇 번 말해야 돼. 몇 번 말해야 돼. 아이 입장에서는 주눅 들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애들이? 하고는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눈치 보여서.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몰래 해요. 뒤돌아서 하거나 안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때 조용한 눈으로 보고 있다가 오 블록 높이 쌓았어. 헉, 자꾸 쓰러지니까 속상할 것 같은데. 오 근데 대단하다. 우와 너 용감하다. 계속 포기하지 않네. 뭐 이런 식의 이 아이가 하는 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야, 사실 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자,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의 행동을 해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진짜로, 저도 그걸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톤 조절하 근데 톤 조절. 톤 조절. 오케이 조롱이나 농락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설거지 했어요! 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느린 우리 아이를 보면서, 대화법도 많이 시도해보고 놀이도 많이 해줬는데 사실 지치는 게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모님들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생각났던 부모님이 한 분 계세요. 어느 날은 이제 그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네.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외로워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외로워요. 소녀에서 엄마가 되는 거, 소년에서 아빠가 되는 거.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받았지 어디서 공부를 하거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소녀성을 잠깐만 거기 있어. 나 지금 당장 급해. 엄마가 급해. 우리 애기가 굶잖아. 해서 밤에 새벽에서 일어나서 애기 먹이고. 아빠도 밤에 놀고 싶고 다른 사람들 만나서 신나게 잘 지내고 싶지. 근데 소년 너 거기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 이러한 많은 욕구들을 누르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또 느린 아이를 키운다는 건 소속감에서도 벗어나는 일이에요. 놀이터를 가도 내 애가 쟤랑 안녕 했을 때 그 애가 우리 애를 반갑게 받아줄까? 나도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애기가 좀 환영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면 그때뿐인 것 같고 사실은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선생님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일단은 너무 훌륭하고 또 하나는 내가 쉴 틈을 정말 악착같이 만드셔야 돼요. 책임감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내가 한번 빵크 웃어줬어. 그러면 얘도 빵크 웃어줘야 되잖아요.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피드백이 오면 내가 너무 즐겁고 내가 또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은요. 이렇게 안아도 애가 막 불편해서 막 나를 막 거부하고 내가 뭔 말을 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와요. 그럼 사람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부족한 양육을 한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매일 매순간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누군가 감히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부모이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희 오늘 정말 따뜻하고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미미 작가님의 신간 도서 느린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